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3의 B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점에 주목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거 확인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혈성 췌장염이 있는 대상자의 복부와 옆구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지문의 명칭과 발생 기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힌트가 나왔어요. 출혈성 췌장염이다. 그러면서 워낙에 쌓인 징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림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림을 보고 판별하는 거. 어쨌든 이것도 사례 적용이니까 그림이 나오면서 징후가 나오면서 출혈성 췌장염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유형 나올 수 있어요. 확실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봤더니 배꼽을 주위로 해서 이렇게 출혈됐죠. 옆구리에 출혈된 게 보여요? 무슨 사인이냐고요? 무슨 사인이냐고요? 배꼽을 주위로 쿨렌 사인이에요. 얘는요, 터너 사인이에요. 왜 이런 게 나타나? 발생 기전. 자, 혈류로 유입된 트립신에 의해서 혈관이 손상돼서 복강 내 출혈이 발생돼서 나타나. 출혈성 췌장염이라고 했어요. 췌장염, 췌장의 손상으로 인해서 췌장으로부터 나오는 소화 효소 트립신이 밖으로 나와서 혈관을 손상시킨 거죠. 혈관을 손상시키니까 그 부위로 출혈이 됐을 거고, 출혈이 되면서 멍든 것처럼 보였겠죠. 쿨렌 사인, 터너 사인이에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은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에 대한 상반기 보건교사 연수교재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임상진단명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례를 보고 이 사례 속에서 진단명 내리는 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유형이죠.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요. 큰 힌트가 왔어요. 큰 힌트가 왔으면 내 머릿속에서 이와 관련된 정신장애들을 다 끄집어내시라고요. 일단 그런 다음에 그와 가까운 진단명 찾아내면 되죠. 자, 3.2kg으로 정상 분만된 제이는 아주 순하고 혼자 두어도 가만히 있어 사람들은 장군감이라고 하였다. 2세가 지나도 혼자 놀고 자동차 바퀴, 선풍기 등 돌아가는 것을 특히 좋아하고. 자,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인데 그 중에서도 돌아가는 것을 특히 좋아한대요. 어머니가 가까이 가도 거들떠보지 않고. 주양육자잖아요. 지금 주양육자와 상호작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불러도 쳐다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죠. 말이 없어요. 걱정하자 조부모는 제이의 아빠도 말이 늦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자, 걱정된 엄마가 제이를 이비인후과에 데려가서 청력 등의 검사를 받았으나 정상이라고 했다. 얘가 불러도 반응이 없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혹시 귀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것도 정상이래요. 얘 뭐 같아요? 지금 특징되는 증상들이 나왔어요. 혼자 놀고, 돌아가는 것을 특히 좋아하고, 상호작용 안 되고, 하나에 몰두하고. 이거 자폐 스펙트럼 장애죠. 자, K군은 초등학교 때 동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15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고양이를 떨어뜨리고, 15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고양이를 떨어뜨렸대요. 잠자리를 잡아 날개를 떼어내는 등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보였답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부도를 내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엄마와 새빵이 지내던 어느 날 K군은 가출했습니다. 자, 가출 후 만난 또래들과 어울려 거리를 헤매던 중 가게에서 물건도 훔치고 술 취해 있는 사람을 때리고 지갑을 빼앗는 등의 강도 행위로 붙잡혀
청소년 상담센터에 의뢰했어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계속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청소년의 정신장애, 우리 품행장애라고 해요. 우리는요, 진단 기준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유형에서 자, 너 진단 기준 알고 있지?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진단 기준을 적용해서 그 진단 기준에 맞는 이 아이의 행동 특성 한번 찾아내 볼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어설프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런 장애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진단 기준에 맞는 문장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진단 기준을 확실하게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자,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이다. 의사소통 안 되고 상호작용 안 돼. 보세요. 상호작용 안 됩니다. 의사소통 안 돼요. 관계 발전, 관계 이해 안 돼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이 현재 또는 과거력상 다음 항목들 가운데 적어도 2가지 이상이 나타난다. 상동적이에요. 어떤 행동이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문을 그렇게 열고 닫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되죠. 왜? 다른 사람과 상호적인 의사소통 안 되니까 말 안 듣는 겁니다. 차단됐어요? 그러면서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반복적인 운동적 동작, 물건 사용, 말하기, 동일성에 대한 고집. 내가 이걸 계속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분노 발작처럼 일어나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융통성이 없는 집착. 나는 이걸 무조건 해야 돼. 높은 곳이 보이면 무조건 높은 곳을 꼭 올라가야 돼. 의례적인 언어나 비언어적 행동 양상. 자, 강도나 초점에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극도로 제한되고 고정된 흥미, 특이한 물체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것, 감각 정보에 대한 과잉 또는 과소 반응, 환경 감각 영역에 대한 특이한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증상은 반드시 초기 발달 시기부터 나타나야 한다. 처음에는 의사소통도 잘 되고 말도 잘하고 그죠? 상동적인 행동도 보이지 않고 상호작용도 잘 됐는데 어느 날부터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부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가는 거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마치 자기 세계 안에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품행장애.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규범을 위반하고요. 반사회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행동 특성으로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잔인하게 행동하고 방화, 불지르고 기물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무단결석하고 도주합니다. 감정이입, 죄책감, 양심의 가책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뭐 어때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고 좌절감, 포용력이 없고 허세 부리고 자존심이 낮고 조심성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품행장애인데 얘랑 진짜 비슷한 게 적대적 반항장애. 비슷한 듯 하지만 달라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니 확실하게 차이를 둬서 기억하셔야죠. 품행장애와 비슷한데 폭력 보이지 않아요. 다만 권위자에게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논쟁 많이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짓궂은 행동을 보여 다루기가 어렵다. 폭력은 보이지가 않는다. 적대적 반항장애입니다. 자, 그래서요. 기억은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들어와야겠고 니은은요. 품행장애가 들어와야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지도하기 위해 작성한 교수 학습 지도안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교수 학습 지도안이 딱 나오면 여기부터 먼저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체 성심리, 건강한 임신 출산, 피임의 조건,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아, 성교육 중에서도 피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0대
임신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이게 사회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면서 피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누구? 보건교사. 여러분의 역할이라고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보건교육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파트라는 거죠. 그럼 내가 보건교사를 뽑아. 그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을 거예요. 피임 A급입니다. 자, 작성 방법 한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피임의 조건은 피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구나. 밑줄 친 니은에 체온 상승 이유를 제시할 것. 이유, 기전, 근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밑줄 친 디귿의 월경 주기에 따른 경관 점액 분비물의 양과 성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얘를 계속적으로 확인함으로 인해서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얘를 계속적으로 확인함으로 인해서 피임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봤더니 피임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신체 구조와 변화에 대해서 전시에 얘기를 했나 봐요. 동기유발로 한국 청소년 피임률 꼴등이라는 주제의 신문 기사를 제시했답니다. 자, 피임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가지가 있다. 근데 한 가지가 비어 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얘기해 볼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피임 방법의 종류 중에서 지금 자연피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했어요. 자연피임법 중에서 기초체험법 그리고 경관점액 관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기초체험법에서 배란기를 중심으로 체온이 상승하거든 왜 상승해? 물어봤어요. 경관점액 관찰법에서 월경 주기 동안 에스트로겐의 분비 정도에 따라 변화되는 자궁 경관의 점액을 확인한다. 어떻게 변화하는데? 이걸 물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피임법의 종류 보고 갈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첫 번째, 먹는 피임약. 경구 피임약이죠. 출제 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얘 뭔데요? 여성 호르몬이죠. 우리가 여성 간호학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요. 근데 여성성을 결정짓는 여성 호르몬. 얘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여성 호르몬의 기능. 얘는 언제 나와? 그 주기.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무조건 A급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 인해서 FSH의 분비를 억제해서 난소에서 배란을 방해하는 것이다. 자, 월경 주기, 자궁 내막 주기 이걸 공부할 때 우리가 시상하부, 뇌하, 수체, 난소 이 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 뇌하 수체에서 FSH, LH가 나와요. 그죠?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나오고요. 프로게스테론 나와요. 물론 황체로 변해돼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FSH가 나오면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에스트로겐이 극에 달하게 되면 LH 나와서 배란시키고 황체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요. 근데 얘를 억제시킨대요. 얘 분비 못하게 한대. 그럼 에스트로겐 안 나올 거 아니야. 물론 조금은 나오겠죠. 근데 안 나온다고 보는 그 기전으로 이해하는 게 쉬워요. 안 나오잖아. 안 나와. 그럼 LH 안 나와. LH가 안 나오면 LH가 안 나오면 배란이 안 되고 배란이 안 되면 황체 안 만들어지죠. 안 되는 거예요. 배란 안 되니까 당연히 수정 안 되죠. 그런 기전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복용 방법이에요. 월경이 시작되는 2일째, 시작되는 날 먹어요. 가능한 한 저녁 식사 후 취침할 때 매일 같은 시간 한정씩 복용한다. 요거 가로.
이때 먹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호르몬의 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매일 먹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게 12시간이 지났어. 그럼 자, 12시간 이전이야. 근데 그때 생각났어. 한 5시간쯤 내가 먹을 시간에서 5시간쯤 지나서 생각이 났어. 그럼 그때 바로 복용하면 돼요. 근데 12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먹어야 될 것은 스킵해 버리고 그 다음날 내가 원래 먹어야 되는 시간에 먹으면 돼요. 단 일정하게 유지 안 됐잖아요. 그러면 피임의 효과성은 떨어져요. 피임의 효과가 감소한다. 그래서 다른 피임법을 같이 사용해 줘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금기사항. 자, 얘네가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얘가 호르몬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 호르몬이 영향하는 그 표적 기관에서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생각해 봐야 돼. 혈전성 정맥염, 혈전색전증,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에스트로겐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간기능 장애가 현저할 때 간기능 장애가 현저해? 이런 호르몬에 대한 대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데? 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간 기능 장애야. 호르몬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호르몬제를 주겠다? 아니, 더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유방암의 과거력. 여성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죠. 현재 유방암이 있는 경우 자궁 내막암과 같은 에스트로겐에 의존하는 신생물이 있거나 의심될 때 합병증이 있는 심장판막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고혈압일 경우 금기해줘. 금기사항 기억합니다. 장점, 정확히 사용하면 피임 효과 높아 불규칙한 생리주기 맞출 수 있어. 성교를 할 때 특별한 조작이 필요하지 않고 여성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단점, 약물 복용을 잊어버렸을 때는 피임 효과 기대하기 어렵고 생식기 질환,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콘돔 작용, 정액이 질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장점,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다. 간편하고 경제적이고 성병 감염 예방 가능하다. 단점, 남성의 협조가 필요하다. 콘돔 찢어지면 아니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피임의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살정제, 정자가 자궁과 난관으로 이동하기 전에 질 내에서 정자를 죽이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사용 방법이 비교적 간편하고 경제적이고 부작용이 적다. 그런데 제대로 사용해야지만 효과가 있다. 그리고 15분 전에 꼭 삽입해야 한다. 1시간 이상 지나가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시 삽입해야 한다. 시간 잘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단점. 자, 자궁내 장치 역시 중요하죠. 전문가에 의해서 시술되는 반영구적인 피임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자궁내에 장치를 넣어 놓을 거예요. 자, 자궁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장치를 이렇게 넣어서 이 자궁내 장치의 표면과 접촉하는 자궁 내막에 가벼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수정을 방해하고, 만약에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착상될 수 없게끔 막는 거죠. 얘네가 착상했어. 성장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수정을 막고 착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궁내 장치. 피임의 효과, 간편성, 적은 비용 부담.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부작용이 심각해요. 어떤 부작용? 출혈과 관련된 부작용. 얘 나와서 부작용 얘기하면 무조건 출혈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출혈, 월경과다. 그 외 두통, 요통, 복통, 자연 배출 등, 그리고 자궁의 염증성 반응. 어쨌든 외계의 물질을 몸속으로 넣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몸속에 넣었어. 그럼 항상 감염 가능성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자연피임법입니다. 월경주기 이용법. 여성의 생리주기를 이용해서 배란기 동안에는 금욕하는 방법이다. 각 주기에서 월경 첫날을 1일로 해서 최장 주기와 최단 주기를 계산해서 최단 주기에서 18일을 뺀 수가 금욕을 시작해야 하는 날, 최장 주기에서 11을 뺀 수가 수정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요거 계산해서 그때 피해 줄 거야. 장점, 기구나 약물을 사용할 필요 없고 부작용 없고 경제적이다. 단점, 월경 주기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 방법만 사용했을 때 실패 확률이 높다. 당연히 높죠. 여성의 몸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 주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기초체온법. 체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인자를 제외했을 때 측정한 체온을 기초체온이라고 한다. 여성은 배란 주기에 따라 체온이 변화되는데 배란기를 중심으로 체온이 0.2에서 0.5도 상승하더라. 배란기를 중심으로 상승합니다. 낮은 체온에서 높은 체온으로 이행되는 기간에 배란이 일어난다. 이때가 배란이에요. 배란이 되면 황체가 형성되죠. 난포에서 난자가 뽕 나오는 게 배란이에요. 그럼 이 난포 뭐가 되는 거예요? 황체가 되는 거예요. 황체가 형성되면서 황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이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 중에 하나가 체온을 상승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체온이 상승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황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작용됐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체온이 높아진다는 것은 배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단점, 정상적인 생리주기뿐만 아니라 이런 호르몬에 의해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늦잠을 잤거나 음주했거나 수면 부족, 감염, 발치 등은 체온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체온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경관 점액 관찰법이에요. 자, 작용. 월경 주기 동안 에스트로겐의 분비 정도에 따라 변화되는 자궁 경관의 점액을 확인함으로써 임신이 가능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구분해서 피임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월경이 끝난 후 2에서 3일 동안은 건조기로서 분비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는 막 호르몬이 분비되려고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분비물 거의 없어요. 3에서 4일 후부터 점액 분비가 시작되게 되고 점액량은 차차 많아집니다. 에스트로겐이 가장 많은 배란 직전, 에스트로겐이 극에 딱 달해야 LH 나오면서 황체 형성된다니까요. 그때가 배란이잖아요. 배란 직전에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가장 높다고요. 이때 맑고 미끄럽고 생계란 흰자위와 같은 점액이 다량으로 배출됩니다. 자, 배란 후에는 양이 차츰 감소되고 흰 빛을 띠며 끈적끈적해져요. 배란 14일 후 월경이 시작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가장 많은 배란 직전, 이때 정자가 들어온다면 수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때의 견사성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배란 끝났어. 수정됐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까? 그때의 견사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임신 가능 기간. 월경 후 점액 분비가 시작될 때부터 가장 많이 분비된 3, 4일까지 가능하다. 안전기간. 월경 직후 건조기. 점액 분비가 가장 많은 3, 4일 후 안전기간이다. 자, 응급 복합 피임약 역시 중요하죠. 기출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작용. 단기간에 강력하고 폭발적인 호르몬의 노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진짜 때려 넣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노출시킵니다.
배란을 지연하고 억제하고 정전한 난자가 난관을 통과하는 것을 방해해서 수정을 억제할 겁니다. 자궁 내막을 변형시켜서 착상을 억제하고 임신을 예방한다는 거죠.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착상 이전 시기에 사용해야만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 착상 이전의 시기에 강력하고 폭발적인 호르몬의 노출을 시켜서 수정되지 못하게 하고 착상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약을 먹기 전에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방법, 여성 호르몬인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얘와 황체 호르몬인 노르게스테를 얘 원래는 얘만 줬는데 이제는 복합제로 줄 거예요. 노르게스텔과 얘를 복합적으로 주는데 성교 후 72시간 이내, 포인트 한번 잡고요. 착상되기까지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72시간 내에 1회 복용하시고요. 그 이후에 12시간 후 다시 1회 복용해야 합니다. 이 복용법에 대해서 자주 나왔어요. 자, 안정성, 태아 기형을 야기하지 않아요. 임신했다 하더라도, 수정됐다 하더라도, 약을 먹었더라도 괜찮아. 수정 이후에 약을 먹어도 태아 기형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자, 복용 전 임신을 확인하여야 하고 심각한 내과적 질환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강력한 폭발적인 호르몬이라고 했으니까 유방암, 생식기염, 뇌졸중 당연히 확인해야죠. 호르몬제니까 정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피임의 조건, 니은의 체온 상승 이유, 디귿의 월경 주기에 따른 경관점의 분비물의 양과 성질에 대해 설명할 것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수학습 도입까지 우리가 봤고요. 전개로 들어가서 피임의 조건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피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조건. 첫 번째, 효과가 있어야 돼. 당연. 피임 효과가 확실해야 한다. 피임 방법의 효과는 실패율로 나타날 수 있다. 수용성.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성감에 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기억 나오고요. 경제성.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안정성. 사용하는 동안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피임에 실패해서 임신이 되더라도 태아에게 당연히 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간편성. 사용하기 편리하고 사용 방법이 쉬워야 한다. 피임의 조건 다 맞아요. 그죠? 다 필요해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6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 안 나왔다고요. 뭐예요? 바로 보건성이죠. 자, 피임의 영향이 일시적이어서 만약 피임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임신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중지했을 때 임신이 가능해야 한다. 복원 가능해야 한다. 내가 원할 때 피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임신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피임의 조건 6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피임 방법의 종류, 자연피임법이다. 기초체온법, 월격이 있으면서부터 배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저온 상태를 유지하다가 배란기 무렵에는 약 0.3도 정도 급하강하였다가 배란기를 중심으로 체온이 0.2에서 0.5도 상승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 왜?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낮은 체온에서 높은 체온으로 이행되는 기간에 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배란이 되면 그 부위가 황체로 변하게 돼서 황체 호르몬이 분비되게 돼.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체온 상승 작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체온이 높아지게 되고 체온이 높아진다는 것은 배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 자, 이렇게 다 못 적었어요. 이렇게 다 못 적었으나 꼭 들어가야 할 거 뭐가 있어요? 이거. 배란 후에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거든.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이 체온을 상승시키는 거야. 이 얘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한다? 프로게스테론이 들어가야 한다. 프로게스테론. 자, 단점. 정확한 체온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경관 점액 관찰법, 월경 주기 동안 에스트로겐의 분비 정도에 따라 변화되는 자궁 경관의 점액을 확인함으로써 임신이 가능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데 일반적으로 월경이 끝난 후 2에서 3일 동안은 건조기로서 분비물이 거의 없고 3, 4일 후부터는 점액이 분비되기 시작한다. 점액량은 차차 많아지고 에스트로겐이 가장 많은 배란 직전에는 그 특성이 맑고 미끄럽고 생계란 흰자위와 같은 점액이 다량으로 배출되어지고 배란 후에는 양이 차츰 감소하게 되고 특성도 흰빛을 띠며 끈적끈적해지다가 배란 14일 후에는 월경이 시작된다. 기출된 바 있습니다.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 문제 4번입니다. A초등학교 보건교사는 4학년 김땡땡 군과 그의 부모님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보건일지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일지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땡땡 학생, 남자고요. 나이가 11살, 4학년이네요. 작성 방법 볼게요. 학교 건강검사 규칙 제4조 2항에 근거해서 김땡땡 군의 비만도를 산출할 것.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죠. 우리 여기에 있는 내용 거의 다 알고 가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법. 그리고 비만도를 산출하래요. 너무 중요하죠. 비만도 너무 중요해요. 학교에서의 건강한 생활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그들의 건강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답인도 기출됐습니다. 근데 이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는요. 비만도 표기 방법이 2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설명하래요. 일단 2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시드 모형의 교육 진단 중 촉진 요인의 개념을 서술하고 면담 내용에서 찾아서 제시하래요. 너 프로시드 모형 다 알고 있어? 걔가 진단이 굉장히 많지? 근데 그 진단 중에 교육적 진단이 있어. 이 교육적 진단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요인이 3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 요인의 특징을 알고 있어? 요인의 특징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이것을 한번 사례 속에 적용시켜봐 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중요한 파트. 건강 증진, 안 그래도 중요한 파트. 그 건강 증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인 프로시드 모형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 중요한 이론 중에 엄청 중요한 진단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김군의 건강검진 병리검사 중 혈액검사 항목을 모두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4학년이었어요. 4학년은 검진을 받죠. 검진 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잖아요. 병리검사에 뭐가 있어? 근데 이 병리검사도 학년에 따라서 또는 조건에 따라서 검사하는 게 다르죠. 그거 체크하고 있냐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규칙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라고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 법에 근거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쭉 봤더니요. 김땡땡 학생의 면담 내용으로 지금 얘가 이래.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어. 학부모 면담 내용. 우리는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 자료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내용부터, 이론부터 좀 보고 갈게요. 자, 비만도 학교 건강검사 규칙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신체의 발달 상황에 대한 검사 항목 및 방법. 비만도는 BMI, 체질량 지수, 그리고 표준 체중에 의한 상대 체중 2가지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중에 하나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2가지 다 모두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서 계산된 체질량 지수를 성별, 나이별, 체질량 지수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해서 다음과 같이 판정해서 표기합니다.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서 체질량 지수를 구해내고 얘를 백분위수 도표에서 확인해 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참고 자료에 요 자료가 나왔던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미터 제곱의 킬로그램이에요. 미터 제곱의 킬로그램. 센티미터 아니고요. 미터 제곱이에요. 자, 그랬을 때 체질량 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에는 과체중, 95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 성인 비만 기준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에는 백분위수와 무관하게 비만, 체질량 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5 미만인 경우에는 저체중, 그리고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상. 자, 표준 체중에 의해서 상대 체중으로 산출된 비만도는 다음과 같이 판정해서 표기합니다. 자,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 30% 미만 무거운 경우 경도,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 체중보다 30% 이상 50% 미만 무거운 경우 중등도, 50% 이상 무겁다면 우리가 고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기준 기억해야 한다? 안 기억해야 한다? 무조건 기억이에요. 무조건 기억이에요. 자, 프로시드 모형. 너무 중요한 건강 증진 이론. 그 중에 교육 진단만 뽑아서 보자고요. 보건교육의 내용 설정을 위한 단계로 규명된 특정한 건강 행위에 영향을 주는 소인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을 사정한다. 소인 요인, 개인이나 집단의 동기화와 관련된 태도, 신념, 가치, 인식. 자, 이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내재되어 있는 그들의 가치, 태도, 신념을 보겠어 라고 한다면 소인 성향 요인이에요. 얘가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주위에서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그 행위 변화를 가져오도록 돕는 사회적 환경 요인, 격려하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얘가 이 행동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격려했어. 칭찬했어. 계속적으로 그 행동을 하도록 할 거예요. 얘한테 벌 줬어. 비난했어.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할 거예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강화 요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속하게끔 만들 것이냐, 아니면 중단하게끔 만들 것이냐. 촉진 요인, 건강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 기술, 자원 있어야 건강 행위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 자원이죠. 의료체계, 자원이죠. 진짜 기술, 자원, 교육, 자원이에요. 촉진 요인, 가능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병리 검사, 혈액, 건강검사 규칙 별표 2에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병리 검사만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소변, 요컵, 시험관 등을 이용해서 신선한 요를 채취하고 시험지를 사용해서 측정한다. 그래서 요 단백과 요 자멸을 검사할 거다. 소변 검사. 건강검진을 받는 학년인 초1, 초4, 중1, 고1 다 합니다. 혈액형, 일회용 주사기나 진공 시험관으로 체열을 해서 다음에 검사를 합니다. 비만 학생은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를 검사할 거고, 여고생,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고 1학년 학생은 혈색소를 검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액형 ABO 및 RH식. 얘는 초등학교 1학년만 합니다. 흉부 엑산 촬영 및 판독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 해요. 비형 간염 항원 얘는 중학교 1학년만 합니다. 혈압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있잖아. 여고생인데 있잖아. 비만이야.
얘 뭐 검사해야 돼? 검사해야 될 거 다 얘기해 볼래? 소변 검사하죠. 비만하다며. 경도 비만 이상으로 봐요. 어쨌든 비만 학생. 혈당 해야 되고요. 총 콜레스테롤 해야 되고요. AS, ALT 하면서 혈색소 검사해야 되고요.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해야 되고요. 혈압 재면 돼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판별하셔야 돼요. 자,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죠. 얘 근거해서 비만도 산출해봐.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의 교육 진단 중 촉진 요인의 개념을 서술하고 찾아 쓰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찾아 써야겠다. 김군의 병리 검사 중 혈액 검사 항목을 모두 제시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혈액 검사 내용을 쓰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김군은 키가 156cm인데요. 몸무게가 69kg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 비만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죠. 자, 비만도를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체질량 지수입니다. 얘가 156cm에 69kg였어. 이거를 뭐로 바꾸라고요? 미터로 바꾸라고요. 미터의 제곱분의 킬로그램. 그래서 1.56 제곱분의 69. 얘를 계산해 봤더니 28.35, 28.4 정도가 됐어요. 28.4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를 백분위 도표에 우리가 표시를 해야 돼요. 이 몇 살? 11살. 자, 11살 쭉 타고 올라갑니다. 11살 쭉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얘가 28.4야. 한 이쯤이란 말이에요. 쭉 가요. 아이고, 쭉 가게 되면 얘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97보다 훨씬 위에 있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체질량 지수 100분위 수 도표에 95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훨씬 더 올라와 있어요. 체질량 지수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얘는 비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되셔야 돼요. 자, 표준 체중에 의한 상대 체중. 표준 체중은 키에 100을 빼서 곱하기 0.9 하면 되죠. 50.4. 상대 체중 어떻게 구해요? 표준 체중 분의 실제 체중 빼기 표준 체중이 돼요. 그래서 50.4 분의 69 빼기 50.4 곱하기 100 하면 되거든요. 이게 36.9입니다. 결론 내릴게요. 몸무게가 키에 대한 표준 체중보다 30% 이상 50% 미만 무거운 경우 여기 속하잖아요. 우린 이것을 중등도 비만이랍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 맞는 교육적 진단에 맞는 우리 요인들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거 상관없어. 선호하는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것. 얘가 소인이죠. 걷기 싫어해. 그래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소인이죠.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느라 밤 10시에 귀가하는데 그때 함께 식사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튀김류, 과자와 같은 간식을 먹으면서 컴퓨터 게임을 즐겨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습관을 계속하는 것은 내가 이게 좋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아서 내가 계속 이걸 하는 것, 소인. 컴퓨터 게임과 TV를 보는 시간이 정상 체중보다 길다. 아이들보다 길다. 게임과 TV를 더 많이 해. 소인. 움직이길 싫어해서 싫어한대. 소인이에요. 학교 후 혼자 있는 동안 배고프지 않도록 좋아하는, 김군이 좋아하는 튀김류, 과자, 치킨, 햄버거 등과 같은 간식을 충분히 준비해 둔대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죠. 강화라고 볼 수 있어요. 살찐 것은 나중에 키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 먹으면 칭찬합니다.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죠. 강화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활동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나의 지식, 기술,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촉진 요인이 되는 거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해결해야 됩니다. 김군의 비만도를 산출해 봐. 체질량 지수는 28.4였고 100분위수 도표에 90 이상이었으므로 비만이야. 표준 체중에 의한 상대 체중이 36.9%로 중등도 비만이었다.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서 촉진 요인은
촉진 요인이란 건강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이며 면담 내용 중 올바른 식습관과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가 촉진 요인이 될 수 있다. 찾아서 제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군의 건강검진 병리검사 중 혈액검사 항목을 모두 제시할 것. 4학년이었고요. 비만이었어요. 그랬을 때 혈액검사 항목을 모두 제시하면 경도 비만이기 때문에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를 검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